몇 페이지야? 개념 봐보면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밑줄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복습 한번 해보자면 얘들아, 우리 음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자음, 모음, 또 하나? 기르를 나타내는 음장이 있었다. 어떤 음운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음과 모음으로 봐주면 돼. 자음과 모음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놓였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티귿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음할 때 디귿으로 표시하죠. 같이 받침 위치에 오거나 밭만 밭이와 같이 특정한 음운과 연결되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여기서 특정한 음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만, 이가 같이 오고 있잖아. 특정한 음운은 여기 예시를 보면은 만과 이가 있다.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얘들아 밑줄 쳐놔 발음된다. 표기법이랑 달라. 표기가 아니라 발음되는 것이다. 음운 변동 4개 있는데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많이 들어봤죠? 교체 같은 경우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말 그대로 교체되는, 즉 바뀌는 현상이다. 뒤에서 볼 건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음끝규, 비음화, 유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가 있다. 탈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음운이 탈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현상이 되겠죠.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의 탈락, 아어 탈락이 있다. 음운 변동의 축약도 있는데 축약은 2개의 음운이 1개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한다. 거센 소리 내기, 모음 축약이 있고, 첨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다. 니은 첨가, 번모음 첨가, 사이소리 현상이 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음운 변동 한눈에 보기 나와 있죠? 변동 이전에 교체 같은 경우에는 요 A가 B로 교체되는 현상이야. 그러면 음운의 개수 변화 있겠어 없겠어 얘들아? 없지. 똑같이 X, Y는 있는데 A가 B로 교체되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는 똑같이 3개로 동일하다라는 거. 이렇게 두 번째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 탈락 같은 경우는 요 A가 말 그대로 탈락하는 거야. 그러면 X, A, Y 3개의 음운이었다가 탈락은 A가 탈락하면서 X, Y가 되면서 2개의 음운으로 남죠. 음운의 개수 변화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1로 나타난다. 그 소리가 되는 거고, X, A, B가 있고 X, C, Y가 있다. 축약 같은 경우 같이 한번 봐볼게. 봐봐 얘들아, 축약은 A, B가 같이 묶여서 C로 변하는 거야. 이해돼? 그랬을 때 여기 뒤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여기 Y 같은 부분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 A, B가 만나서 C로 바뀐 거잖아. 마이너스 1로 음운의 개수가 변화한다. 첨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A가 들어와 있죠. 첨가되어 있죠. 플러스 1의 음운 개수 변화가 있다. 그럼 얘들아, 음운의 개수가 변화하는 것은 탈락, 축약, 첨가 3가지가 있고, 교체는 음운의 개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면 되겠죠. 질문 있을까? 넘어가도 되죠? 그 밑에 음운의 개수 변화와 음운 변동의 횟수 한번 봐볼게 얘들아. 말 그대로 음운의 개수가 변화하는 거 먼저 볼게. 음운 변동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음운의 개수를 우리가 음운의 개수가 변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음운 변동이 전과 후로 나누고 전과 후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음운 변동의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 과정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가 되겠다.
예를 들어 얘들아 여기 부억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을 거야. 이 부억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개수 변화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의문의 변동 횟수는 몇 번이야? 한 번이다. 이해돼요? 봐주면 되고 그 밑에 얘들아 밑줄 별표 쳐놔. 왜 밑줄 별표 쳐놓으라는지 알겠지? 이거 다음 주 리뷰 테스트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뭔가? 연음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다. 꼭 기억해주고 의문의 개수 변화나 의문의 변동 횟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의문의 개수 변화는 의문 변동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고유의 숫자를 암기해 두어야 한다. 이 말이 이거 그냥 외워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교체는 의문의 개수 변화 0개, 탈락은 -1, 축약은 -1, 첨가는 +1 된다는 거. 위에서 봤었어, 요거는. 예시 한번 봐보자 얘들아. 나, 딸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 유형 봐봐. 첫 번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티귿이 지금 디귿으로 변했어. 이해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냐면 뒤에서 일단 봐줄게. 그리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교체를 적용한 이후에 이 디귿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뒤로 넘어온 거 보여? 보여? 지우야? 보이지? 그래서 의문의 개수 변화, 즉 교체만 지금 적용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왜? 우리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개수 변화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그럼 의문의 변동 횟수 몇 번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음끝 한 번만 일어났잖아. 그래서 변동 횟수도 한 번이다. 연음은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연음 의문의 개수 변화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의문의 변동 횟수에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지우 이해돼? 내려가서 우리 여기 의문의 변동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었는데 교체 먼저 한번 봐볼게. 교체는 앞에서 봤었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었다라는 거. 이 교체에는 어떤 의문의 변동이 있냐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여기서 봐봐. 음절의 끝소리가 뭐냐면 그냥 종장, 즉 받침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장에서 혹은 받침에서 어떤 규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말 이해돼요? 종성. 잘 봤어. 우리 문학했잖아. 초장, 중장, 종장이 너무 뇌리에 박혀있네. 얘들아 종성으로 봐야 돼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그 밑에 개념 볼게. 음절의 끝에 위치한 자음, 그러니까 헛받침, 받침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쌍받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치? 닭 같은 경우 우리가 리을 기억, 쌍받침 아니야. 쌍받침은 얘들아 여기서 박 같은 경우처럼 두 개의 하나의 자음이 두 번 쓰이는 걸 쌍받침이라고 하고, 헛받침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있잖아. 자음을 얘기한다. 음절의 끝에 위치한 자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은 중에 하나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 뒤에서 볼 건데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혹은 앞에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바뀌는 애들인 거잖아. 근데 얘는 음운의 영향, 앞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래.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장에 이 7가지만 써야 된다. 어떤 7가지?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가지 자음만 와야 된다. 그래서 쌍자음, 헛받침,
쌍기역과 키읔 같은 경우에는 기역으로 발음을 해주고 얘네들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음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낫 네 가지 있죠? 얘네들 다 디귿으로 발음을 해주는 거야. 발음할 때야 얘들아 표기법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넘어가도 돼? 표준 발음법 보면은 제8항의 받침 소리로는 그러니까 동성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예시 보면 알 수 있죠? 닭다 같은 경우에 쓸 때는 쌍기역 나와 있잖아. 발음할 때 이 쌍기역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기역을 써주는 거야. 키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솥 같은 경우도 티귿을 디귿으로 바꾸어 발음하고 있죠. 이거 종성에 오는 7개의 자음을 꼭 외워두시고 여기 왼쪽 한번 가볼게. 중요 부분 보이죠? 헛받침 vs 쌍받침, 겹받침이 있는데 헛받침은 그러니까 헛이 하나잖아 얘들아. 자음이 하나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되게 평범한 예사 소리들 거센 소리도 있긴 한데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쌍받침 같은 경우는 헛받침 2개가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자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얘들아 봐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에서도 헛받침과 쌍받침이라고 나와 있잖아. 헛받침과 쌍받침이 사용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닭 혹은 삼 같이 겹받침이 온다라고 하면은 자음군 단순화 뒤에서 볼 거야.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는 거. 지호 이해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주의할 점 보면은 음절은 우리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였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음절 어떻게 돼? 교? 학교죠? 음절 맞지 이거? 한 번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학과 교가 있다라는 거. 끝소리 같은 경우는 종성에서 나는 소리다 우리 알아뒀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는 발음 규칙이지 표기법이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닭으로 얘는 얘들아 봐봐 표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요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는 발음 규칙이다. 표기법이 아니다라는 거. 됐어? 넘어가 볼게. 우리 연음 같은 경우는 음운의 변동 맞아 아니었어? 아니었죠? 연음의 적용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밑줄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얘들아 여기서 우리 형태소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형식 형태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형식 형태소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형태소로 나눌 거야. 여기서는 그냥 뒤에 어차피 다음 주에 볼 거니까 간단하게 알고 가면 형식이잖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사 같은 경우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이 어디에서 얘들아 이 가에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조사 혹은 여기 나오는 또 뭐가 있을까? 어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미가 없죠? 근데 실질 형태소 밑에 적어놔.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사과, 책상, 뭐 이클립스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의미가 있냐 없냐는 기준은 머릿속에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미지나 영상이 지나가면은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야. 이, 가, 에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는 사과, 책상 등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형태소 하면서 자세히 봐볼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성공죠. 연음의 적용 보면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앞에는 자음으로 끝나야 된대.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헛받침과 쌍받침은 밑줄 연음이 된다.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우리 닭을 같은 경우 볼게.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맞아? 닭과 을로 나눌 수 있는 거 맞아? 그치? 응. 그랬을 때 닭 같은 경우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거 맞지? 리을 기역으로 끝나잖아.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맞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냐 볼게. 을 같은 경우는 우리 초성에 이음은 음가 없잖아.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지? 을은? 그럼 얘가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냐 봤을 때 어때? 을은? 형식 형태소죠? 지우 이해돼?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어.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헛받침 혹은 쌍받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애들은 연음이 적용된다 안 된다? 뭐라고 나와있어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봐줘야겠네. 겹받침이잖아.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것만 연음한다. 여기서 뒤에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리을 기억 중에 뒤에 있는 거 기억이지, 얘가 요렇게 연음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닭을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할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맞아. 근데 얘는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이네. 그리고 뒤에 오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도 맞아. 같은 경우, 그치? 그렇기 때문에 티귿 같은 경우가 연음돼서 할타가 된다. 닭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맞죠? 그리고 뒤에 형식 형태소 오니까 이 기억이 쌍기억이 바로 연음이 된다라는 거. 봐볼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어야 돼.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야 한다.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꽃 위 같은 경우 볼게 얘들아. 꽃이라고 하는 거 의미 있어? 있죠? 얘 실질 형태소네.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위 같은 경우는 꽃 위잖아. 업이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죠. 의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꽃 맞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위가 왔네. 그렇다고 하면은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오고 난 뒤에, 그치? 지금 치읓이 어떻게 됐어? 디귿으로 변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끝 적용된 거 맞아? 그리고 난 뒤에 이 디귿이 연음되는 과정이 온다.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의문의 변동 뭐가 쓰인 거야? 그치? 이거 쓰였어? 의문의 변동 음끝 쓰인 거지? 의문의 변동 연음 쓰인 거지? 지우야, 의문의 변동 음절 끝소리 규칙 쓰였어? 네. 의문의 변동 연음 쓰였어? 아니요. 아니죠. 왜? 연음은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 음끝만 쓰였구나 라고 해주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겹받침이다 라고 하면은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온대. 자음군 단순화는 뒤에서 봐줄 거긴 한데 먼저 한번 보고 가자 얘들아. 얘는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겹받침으로 끝나는 거 맞지?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냐라고 하면은 앞이라고 하는 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 그리고 실질 형태소죠? 앞이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2번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 맞지 일단? 근데 이게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헛받침, 쌍받침이 아니라 겹받침이래. 리을 기억이라고 하는 겹받침이래. 그랬을 때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 자음군 단순화는 뒤에서 봐줄 건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곁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닭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탈락한 거죠. 그러면 리을 탈락해서 여기까지는 자음군 단순화와 또 뭐 쓰였어 얘들아? 딱 얘만 보면은 연음도 쓰였죠. 그리고 나서 이 기억이 뒤로 넘어가는 연음이 한 번 더 일어난다라는 거. 이해돼? 괜찮지?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표준발음법 연음 봐볼게. 호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냐 이 말이야. 위에서 봤던 거. 호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에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얘는 지금 호받침 맞네 지읒이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이 같은 경우도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 맞지? 그랬을 때 이 지읒이 그냥 바로 연음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의문의 변동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쓰인 거지? 연음만 일어난 거잖아. 위에서 봤던 거야 얘들아. 14항 한번 봐볼게. 겹받침이 여기서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호받침과 쌍받침이 아닌 것들이죠. 삶에서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너 같은 경우 리을 기역 시옷 같은 경우를 겹받침이라고 한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한마디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우리 위에서 이거 봤던 거야 얘들아. 처음 보는 표정 지으면 안 돼. 겹받침 같은 경우에 기억이 그냥 뒤에 것만 넘어간다. 요 얘기 했었죠? 얘도 연음이다. 의문의 변동 안 쓰였고. 얘들아 시옷 같은 경우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 어렵지 않아? 왜? 우리가 없어라고 할 때 발음이 없어라고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맞아? 왜? 이 시옷이 넘어가고 연음이 적용된 상태에서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 15항 봐보면 받침 뒤에 모음이 위가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애들아.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은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즉 한마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라는 말이 되는 거고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그치? 밭 아래를 예시로 봐볼게 얘들아. 밭 같은 경우는 받침 오는 거 맞지? 그리고 뒤에 모음 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온 거 맞아? 아래 같은 경우는? 맞지?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음을 바꾸어서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즉 티귿을 뭘로 바꿔야 돼 얘들아? 디귿이죠? 얘를 디귿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그 다음에 연음시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지호 이해돼? 그 밑에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할 수 있다. 겹받침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옮겨 발음한다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 봤었어. 지호 괜찮아? 16항에 한글 자모의 이름을 그 받침 소리를 연음하되 이러한 자음들이 오는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귿이, 지읒이 얘는 바로 이렇게 얘들아 잘랐을 때 우리 바로 이렇게 연음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원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근데 디귿이라고 얘기 안 하고 디귿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한글 자모 이름을 얘기할 때. 자모가 뭐야? 자모가 모음을 얘기할 때라는 거. 이해되죠? 옆에 연음 보면은 앞에서 봤었어.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옷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옷 플러스 이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맞아? 옷이. 그치. 이는 형식 형태소지? 조사잖아. 단지 조사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연음을 시켜서 옷이라고 발음을 한다. 비지, 꽃의 끝은 또 다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잘라보면 앞은 다 자음이 있죠? 뒤에 이, 에,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다 형식 형태소잖아, 여기는. 그래서 바로 연음 시켜주면은 된다라는 거. 근데 실질 형태소가 온다라고 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킨 후에 연음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꼭 기억해두고. 연음의 예외 같은 경우 볼게. 그러니까 받침이 이응으로 끝나는 말인데 우리 한강에 같은 경우는 이 이응이 넘어가서 발음 안 하죠? 우리 한가에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받침이 이응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냥 한강에 가방을 연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얘들아 끊어봐.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용언 어간이 뭐냐라고 하면은 용언에 뭐가 어떤 품사가 있었어, 지호야? 동사. 랑 형용사 있었지? 어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었어. 공부하다 같은 경우 어간 어디야? 공부하다의 어간 어디지? 지호야, 어간 어디야? 공부하까지죠? 왜? 너 그거 공부하고 나서 너 공부하니? 라고 할 때 공부하까지는 변하지 않잖아.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래서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변하지 않는 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히읗이 탈락한다. 예를 들어볼게. 얘 조화 같은 경우는 원래 조타에서 온 애죠? 조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 맞아? 맞지?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가 온 거 맞아? 그랬을 때 이 히읗을 그냥 탈락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조아로 발음이 되죠. 이 히읗 같은 경우는 연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구개음화 같은 경우도 뒤에서 보고 니은 첨가도 뒤에서 볼게. 요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원래 맛있다 같은 경우는 원칙이 어떻게 된대? 맛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 처음에 뭐 먼저 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냥 은끝만 적용해서? 그리고 나서 이 디귿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음되죠? 은끝 적용한 후에 연음되고 마지막으로 된소리가 일어나는 구절이다라는 거. 근데 허용 같은 경우에도 맛있다라고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가서 얘들아, 교체 중에 교체 은끝,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게 있는데 우리 그 중에 딱 하나 지금 은끝 끝낸다? 뭐가 엄청 많죠? 오늘 배운 거 얘들아 꼭 복습해야 돼. 내용이 많았어. 넘어가서 비음화 한번 봐볼게. 얘들아, 비음화 같은 경우에 요렇게 잘라볼까?
비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자음 중에서 비음 3가지 뭐 있었지? 요렇게 3개 있었죠? 얘들아, 뭐뭐뭐뭐 화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다, 적용되다, 이런 뜻이 되겠지?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만화에서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가 뭐뭐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변신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랬던 거 같지? 안 봐서 모르겠어? 파워레인저 안 봤어? 지효는 봤을 것 같은데? 왜 웃지? 뭐 봤는데? 번개맨 봤어? 그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거 있어. 번개맨. 번개맨 몰라? 본의 아니면 그 투니버스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티키톡 뭔지 알아? 아니면 이거는 알걸? 선물 공룡 디보 같은 거? 몰라? 아니야, 너네 보면 알걸?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알걸? 내가 이따 보여줄게. 그러면 얘들아, 비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하는 것을 비음화라고 하겠죠? 음절이, 음운이 이응, 미음, 니은으로 변하는 것을 비음화라고 한다. 1번 봐봐 얘들아. 받침, 기역, 티귿, 비읍 뒤에 오는 미음,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 이렇게 3개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어쨌거나 지금 비음 3가지로 발음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밑에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 기역 뒤에 니은이 오는 거 보여 얘들아?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으로 기역이 이렇게 영향받는 거 얘들아. 알겠지? 기역이 있는데 기역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앞으로 이렇게 거꾸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즉 비음으로 변하는 것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화 같은 경우는 뭐 봐주면 되냐면 그냥 앞뒤에 비음만 있냐 요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아. 받는다 같은 경우도 뒤에 니은 비음이 있네. 앞에 디귿이 영향받아서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 나타나고 있죠. 반물 같은 경우도 뒤에 미음 같은 경우가 뒤에 앞에 오는 비읍에게 영향을 줘서 이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적용되고 있다. 닦는 같은 경우는 얘들아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와야 돼. 음끝규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 닦는 같은 경우에서는 니은이 영향을 줘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간만 같은 경우는 자음군단 순화가 일어난다. 음끝이랑 자음군단 순화랑 차이가 뭐야? 자음이 쌍자음 혹은 홑자음이냐 아니면 비읍, 시옷과 같은 겹자음이냐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단 순화가 나뉜다. 간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옷이 탈락되고 이 비읍만 남았죠? 뒤에 오는 미음이 비읍에게 영향을 줘서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어렵지 않았어? 질문 있을까? 괜찮죠? 두 번째 비음화 보면은 비음, 미음과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래. 이제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얘도 그냥 결국에 니은이 비음이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비음화죠. 니은으로 변하는 것도. 남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리을이 지금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 종로도 마찬가지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강릉, 쌍용 다 마찬가지죠. 그치? 지호 이해 안 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어? 괜찮아요. 3번 보면은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 비음화가 2번 일어난다.
봐봐. 받침 기역 뒤에 지금 리을이 연결되고 있죠. 보여? 그러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또 이 니은이 앞에 기역에 영향을 줘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 사용되고 있는 거 보여? 뭐야? 그 백리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가 2번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폭력도 마찬가지 얘들아. 이 기역 뒤에 지금 리을 나오잖아. 이 리을이 지금 니은으로 바뀌면서 비음화 적용되고 있고 이 니은이 앞에 기역에게 영향 줘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 2번 사용되고 있죠. 압력과 섭리 다 마찬가지다. 표준 발음법 보면은 18항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요렇게 비음으로 발음한다. 위에서 봤던 거죠? 19항 보면은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우리 이거 2번에서 봤던 거야. 비음화 2번에서. 담력과 항로 같은 경우가 있다. 붙임 보면은 받침, 기역과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우리가 니은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음화가 2번 쓰였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어떻게? 막론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 그리고 막론에서 니은이 바뀐 니은이 앞에 이 기역에게 영향을 줘서 기역이 어떻게 변했어? 이응으로 변했죠? 얘도 비음화가 쓰였다. 그래서 총 비음화가 2번이나 쓰인 것이다. 옆에 보면은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그치 얘들아? 우리 조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음 체계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로 부분에 조음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지 조음 방법? 얘네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였다가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게 조음 방법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 자음 동화 같은 경우에는 한 자음이 앞이나 뒤에 있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자음으로 바뀌거나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 같은 경우는 얘들아 한 장만 넘겨볼까? 동화가 있었는데 일단 그건 뒤에 나오면 봐줄게 얘들아. 그리고 구개음어는 치조음, 디귿, 티귿이 저기 디귿과 티귿은 치조음이었죠 우리? 모음 이의 조음 위치에 가까워져 경국의 음, 지읒, 치읒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뒤에 구개음어 나오면 한번 같이 보자. 앞으로 넘어와서 표시를 하나 해놓고 비음화 한눈에 보기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앞에서 봤었죠?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는 얘들아 별표 하나 쳐놔. 비음화는 비음인데 리을의 비음화야. 한마디로 리을이 비음으로 변하는 거겠죠. 리을을 제외한 자음, 그러니까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리을을 제외한 자음 요 6가지 뒤에 리을이 올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한다.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보자 얘들아. 1번 미음, 이음, 그러니까 비음이죠. 비음과 유음이 결합되면은 비음으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홈런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앞에 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 니은, 비음으로 변했죠. 얘 비음어다. 항로 같은 경우에도 리을이 앞에 이응의 영향을 받아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 적용되고 있다. 두 개 다 똑같이 비음화는 비음화인데 리을이 비음으로 변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리을이 그냥 니은으로 변하는 거야. 의문문 같은 경우에서도 리을이 앞에 오는 니은에 영향을 받아 니은으로 비음화 사용되고 있죠. 공권력 같은 경우도 리을이 발음할 때 니은으로 변한다. 왜? 앞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기 때문에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다. 왜? 앞에 나오는 기역의 즉 파열음에 영향을 받아 니은으로 변했다. 리을의 비음화죠. 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면리는 일단 먼저 치읓을 디귿으로 바뀌는 음끝 적용시킨 다음에 리을이 앞에 디귿의 영향을 받아 리로 변하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또 디귿이 보여? 여기 비음화, 리을의 비음화까지 한 거 이해돼? 그리고 나서 디귿이 뒤에 니은 오고 있는 거 보이지? 니 할 때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 한 번 더 비음화가 일어난다. 됐어? 응. 이것도 계속 했었지 얘들아? 헛받침과 쌍받침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 겹받침일 때는 장군 단선을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비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쉬었다가 유음화 들어갈게.